네,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준비한 발표는 선전고 이제 내신 시험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이번에 봤던 중간고사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 학원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테스트, 과제, 학생들이 학원에 등원해서 어떻게 수업을 하고 있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설명드릴 것은 이제 선전고 시험이 어디서 어떻게 출제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지금 출제가 되고 있는데 첫 번째 보이시는 건 이제 모의고사예요. 모의고사에서 이번에 8문항 정도 출제가 되었고 지문은 사실 좀 적은 편이에요. 이제 시험 범위에 포함되는 지문은 한 이번에 16개 정도, 14개 정도 지금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건 이제 교과서인데 교과서는 매 시험마다 2개의 과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보이는 게 이제 선전고에서 만들어진 이제 자체 교재를 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하시고 그걸 바탕으로 지금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선전고에서만 쓰고 있는 교재이기 때문에 조금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실제로 이게 다 문법으로 구성되어 있는 컨텐츠다 보니까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 변별력은 여기서 이제 서술형에서 부분 점수를 얼마나 확실히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최상위권과 상위권이 나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전고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건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되는 지문들을 이제 전부 가져와서 수업을 진행하고 과제나 테스트를 통해서 완성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전고 출제 경향에 맞게끔 맞춤식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내신에 선전고 내신에 나오는 것들로만 준비해서 학생들을 학습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일단 기출을 먼저 분석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수업에 가져와서 녹여서 수업을 진행하고 과제나 테스트 같은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학생들이 조금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 그래도 1대1로 조금 봐줄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수업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도 학생들이 뭐 장소나 시간 이런 것에 제한받지 않고 언제든지 자유롭게 질문하고 뭐 과제 검사 같은 것들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이시는 자료들은 저희 학원에서 나가는 학생들 과제물들인데요. 보시면 과제물 종류도 되게 다양하고 분량도 되게 많은 편이에요. 근데 학생들이 필요한 뭐 양질의 자료들은 뭐 시중에 있는 것은 다 가져다가 사용하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선전고만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들도 저하고 이제 조교들이 붙어서 직접 제작해서 다채로운 자료들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자료들은 테스트 자료들이고요. 저희 이제 수업 기본 구성은 수업을 2시간 정도 진행을 하고 수업이 끝나고 나면 1시간 반 정도 학생들이 남아서 테스트를 봐요. 그러니까 그 테스트에는 뭐 단어 시험도 있고 지난 시간에 수업했던 내용들을 학생들이 얼마나 집에서 학습을 해왔는가, 얼마나 완성을 시켜왔는가를 확인하는 여러 가지 테스트 항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학원에 등원하는 날에는 한 4시간 정도는 학원에서 되게 타이트하게 공부를 하고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이는 자료는 이제 저희가 학생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자료인데요. 여기 옆에 보이시는 이 숫자들은 이제 학원에 등록된 학생들의 어떤 고유 번호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뭐 테스트라던가 뭐 과제라던가 학생이 뭐 이날 수업에 와서 과제 검사를 했을 때 과제를 어떤 건 했고 어떤 건 안 했는지 그리고 테스트를 봤을 때 학생이 통과인지 아니면 탈락인지 탈락을 했으면 어디서 어느 정도의 문제를 틀려서 탈락을 했는지를 되게 세세하고 자세하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요.
1학기 중간고사 즉 3월부터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학습하고 있는가에 대한 자료를 기록해서 계속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원래 기존에 잘하던 학생들도 가끔씩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 제가 이거 이제 자료를 보면서 숙제가 안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단어가 조금씩 밀리기 시작한다거나 그러면 이제 그런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불러서 이제 문제점이 뭔지를 파악하고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학생들을 어떻게 이제 1대1로 조금 더 질문도 많이 받고 과제 검사도 제가 직접적으로 타이트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된 건데요. 온라인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질문도 하고 저도 뭐 수업 중일 때는 안 되지만 그 밖에 남는 시간에 학생들에게 최대한 빨리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제 성심성의껏 하고 있고요. 과제 같은 것들도 사실 과제 분량을 너무 많이 내주다 보면 학생들이 학원 등원하기 전날 막 급히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학생들이 막 이제 분량 채우기 바쁘니까 공부를 이제 주도적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자세가 안 되다 보니까 이거를 제가 요일별로 나눠서 무슨 뭐 화요일 10시, 저녁 10시까지는 풀어서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 이런 식으로 되게 계획적으로 숙제 관리 같은 것들도 세세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이시는 자료는 이번 이제 선정부 시험을 보기 전에 이제 학생들이 어떤 문제들이 나올까를 바탕으로 만든 모의내신 시험지고요. 그리고 중간에 보이시는 건 지금 오늘 배부해드린 그 내신 분석 리포트라는 자료인데 보통 매 시험이 끝나면 저희가 학생들로부터 이제 시험지를 바로 받아서 이번 시험 문제가 어떻게 어디서 출제가 되었는지, 지난 시험과 다른 점은 뭔지, 그리고 이번 시험 난이도를 바탕으로 다음 시험은 어떤 난이도를 가지고 출제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세세하고 자세하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제 전 관에 있는 선생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회의를 통해서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음 시험을 어떻게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을까에 대한 토론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험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이번 시험은 뭐 들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 쉽게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100점도 조금 많이 있을 것으로 지금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사실 저는 이게 1학기 중간고사 때 사실 100점이 너무 많아서 1등급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사실 코로나 때문에 잠깐 그런 건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시험이 이제 계속 비슷한 방향으로 출제가 되면서 문제점을 발견했는데 그 문제점이 뭐냐면 일단 선정고가 다른 주변 학교들에 비해서 시험 범위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그것도 문제지만 그런 시험 범위가 작다 보니까 학생들 학습량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적어질 거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문제를 내시기 전에 어느 지문에서 어떤 식의 문제가 어떤 답을 가지고 출제가 될 거야 라고 아주 세세하게 공지를 하세요. 근데 이게 문제점, 지금 뭐 학생들이 우리 학교는 뭐 공부할 게 별로 없어서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큰 문제점은 뭐냐면 사실 99점은 쉽지만 100점을 받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100점을 받아도 1등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학생들의 학습량이 다른 주변 학교에 비해서 현저히 작다. 그럼 이 말인즉슨 이걸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보면 옆 학교 친구들하고 나하고 모의고사를 봤을 때 이 모의고사 성적이 계속해서 차이가 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비슷한 형식의 서술형 문제가 출제되는 동명여고회 같은 경우에는 선정고처럼 교과서에서 동일하게 2개의 과가 출제되지만 이번 선정고에서는 선생님들이 서술형은 뭐 23번, 뭐 31번, 35번 이렇게 3지문에서만 출제가 될 거니까 그것만 공부하면 돼? 라고 공지를 하셨어요. 근데 동명여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지문도 한 30개 정도 나와요. 모의고사에서. 그러면 거기서 그냥 서술형 나와. 그러면 학생들은 30개의 지문을 다 완벽하게
철저히 공부해야 되는 거야. 근데 선정고 같은 경우에는 새 지문만 보면 되겠다? 이러니까 벌써 한 10분의 1 정도로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학습량이. 그렇다 보니까 진짜 지금 제가 이번 발표를 통해서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물론 학기 중에는 내신을 따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되지만 시험과 시험 사이에 정규 개강 혹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동안 이제 내신이 끝났으니까 좀 쉬어볼까? 조금 조금 천천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선정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방학 때 더 내가 내신 준비하면서 못했던 모의고사 공부들, 내가 이번 방학 동안만큼은 내신 학기 중에 못했던 모의고사, 즉 수능 공부를 어떻게 철저히 계획적으로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미리부터 하고 들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하는 말도, 동명여고나 대성고에 비해 너무 시험 범위가 작고 이렇게 지금 하면 안 돼. 테스트도 더 봐야 돼. 더 남아서 더 해야 돼. 항상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때 어떻게 내가 모의고사 성적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 아무리 내신을 준비를 철저히 시켜놨어도 아까 원장님 설명 들으셨던 것처럼 최저를 맞추지 않으면 그게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방학을 기회로 삼으셔서 꼭 수능 성적을 얼마나, 지금 보면은 학생 예를 들어서 이번에 100점 나온 친구가 있어요. 선정에 100점 나온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 3등급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런 지금 선정에서 보이는 내신과 모의고사의 이 성적 차이가 앞으로 동명여고, 대성고 주변 학교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계속 벌어질 거예요. 대성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내신 성적은 안 나와도 모의고사는 늘 1등급 받는 친구들이 있어요. 내신 3등급이지만 모의고사는 맨날 1등급. 근데 선정고에서는 그거가 완전 정반대로 나타나는 거죠. 내신 100점을 만들었는데 1등급도 안 나와. 근데 모의고사 성적은 계속 벌어져. 그럼 진짜 최악의 경우거든요, 그런 게. 그래서 이번 발표를 기회로 말씀드리지만 방학을 정말 내신 때보다도 더 긴장하고 더 계획적으로 준비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네, 감사합니다. 작년 11월 28일 날 대입 공정성 강화 발표가 났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입학하기 전에 선정고를 선택했을 때의 상황과 또 대입을 치르게 되는 상황이 조금 내용이 달라진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 거고요. 이 얘기할 때에는 남의 학교나 다른 얘기나 일반적 얘기가 아니라 선정고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에 대한 유불리를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겨울방학 동안 진행하게 될 프로그램 간략한 설명 드릴 거고, 세 번째는 선정고등학교 1학년 내신을 직접 대비하신 남예니 강사님 오셔서 1학기 동안 이렇게 믿고 맡겨주셨고 또 2학기 중간고사도 대비를 했는데 어떻게 진행을 해왔는지, 또 기말은 어떤 대비를 할 건지 보고를 좀 드리는 게 예의이잖아요. 사실은 그런 시간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총 소요 시간 1시간 20분에서 30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죠, 학생? 다영이, 미안해. 다영이 이제 새로 왔네요. 어머님 이제 새로 오신 거죠? 우리 서진이랑 다영이가 지금 학생이 참여하고 있는데 어서 오세요. 고등학교 올라와서 그 선정을 선택할 때도 그렇고 선택하고 나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선택이었죠. 고등학교 선택하는 게. 근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지금까지 몇 번 봤어요, 여러분? 3번 봤네요. 그쵸? 대입 치르게 될 때까지 얘네가 재수 안 하고 대학을 바로 간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내신은 몇 번인가요? 7번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3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만 들어가니까 고3 때 입시를 치를 거면 10번 중에 3번이 맞췄고 이제 기말이 딱 하나 남았지만은 앞으로 2학년, 3학년 1학기까지는 총 7번의 중간 기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많이 남았죠. 아직 반도 안 왔어요. 근데 선정고등학교 1학년 와서 내신을 시험을 봐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사실 내신이 되게 빡센 학교라는 생각은 안 하고 왔는데 와보니까 뭐 그렇게 쉽지도 않아 또. 문제가 쉬운 건 쉬운 건데 등급이 나오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다른 학교 애들은 뭐 너네 학교 내신 따기 쉽겠다 어쩌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은 이 안에서 또 경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과중도 있고 최상위 애들이 또 있다 보니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실제로 3번의 내신을 치르는 동안 대입에 대한 눈높이가 약간 낮아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내신이 잘 안 나오니까 자기 욕심껏 안 나오니까 진로고 뭐고 약간 애매해집니다. 처음에는 내가 약대도 가고 싶고 막 교대도 가고 싶고 막 이랬는데 내신이 나와야지 가지. 그러니까 누가 어디 진로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은 잘 모르겠어요. 원래는 교대 가고 싶었는데 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 이래요. 우리 애들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요. 전국에 있는 모든 애들이. 지금 그런 상태고 자존감과 자신감이 좀 떨어지죠. 중3 입학할 때 이제 고2 입학할 때랑은 완전히 내용이 좀 달라졌고 그래서 살짝 이 생각을 해요. 뭐냐면 정시가 확대가 됐다는데 정시로 확 돌려버려야 되나 언젠가는? 지금부터 해야 되나? 뭐가 맞지?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이 고민은 2학년이 되면 더 심해져요. 왜냐면 내신이라는 게 갑자기 뭐 3, 4등급 받던 애가 2등급으로 확 뛰어오르고 이러지는 않기 때문에 어떤 과목은 그럴 수 있지만 어떤 과목은 여전히 이제 내가 받던 등급을 유지를 하다 보니까 사실 2학년이 되면은 차곡차곡 내신이 이렇게 기록이 쌓이잖아요. 그리고 지워지지가 않으니까 아이들은 이런 고민들을 더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될 때 진짜로 정시가 맞을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그쵸? 무조건 수시가 답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뉴스에서는 대입에서 이제 정시가 40%나 는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다른 동네 엄마들 만나보면 뭐 그 얘기도 또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뉴스를 보고 우리가 결정할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너희들 스스로가 학부모님 자녀가 진짜 정시가 맞는지 숫자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숫자로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정해서 1, 2등급, 선정해서 2, 3등급, 선정해서 3, 4등급에서 내가 어딘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일단 첫 번째는 우리 1학년 그리고 첫째 자녀 학부모님은 내신을 산출하는 방법들을 잘 아직은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국어, 영어, 수학이랑 지금 통사, 통가를 기본적인 주요 과목으로 배웠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또 기타 과목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주요 과목들을 위주로 일단은 산정을 하셔야 되고 단위수가 다 다르잖아요. 단위수가. 이렇게 해서 어찌됐건 이 같은 내신이라도 국영수까지만 집어넣고 국영수과 혹은 국영수사 아니면 국영수사과까지 다 집어넣었을 때 서진이 내신이 한 가지 종류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 가지 코드가 나오고 또 2학년 내신 집어넣고 3학년 1학기 내신까지 다 나중에 집어넣으면 대학마다 내신을 산출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대학마다만 다른 게 아니라 한 대학에서도 과마다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기준은 지금이랑 얘네가 입시 치를 때랑 또 바뀌어요. 계속 업데이트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학생의 내신이 코드가 하나가 아니라 10가지 이상의 코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불리를 따져서 나중에 내신을 넣어야 됩니다. 일단 다 좋다 이거예요. 아직 내신 다 나오지도 않았으니까.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 기말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1학년 내신 토탈이 나오죠. 그래서 단위수 다 계산해가지고 내신 등급이 내가 2, 3등급이야. 내지는 뭐 3, 4등급이야. 이렇게 이제 계산이 나와요. 1, 2등급일 수도 있고. 그러면 그 내신이 여러분이 이제 그 내신만 볼 게 아니라 모의고사 점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터져서 3월에 못 보고 4월에 봤습니다. 그리고 6월에 받고 9월에 얼마 전에 받고 또 다가오는 11월 모평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4, 6, 9, 10일이니까 벌써 4개라는 이 모의고사 점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한테 묻고 싶어요. 여러분 모의고사 점수를 제가 다 알아요. 지금 사실은. 모의고사 서진이 되게 정색하고 봤어? 정색하고 안 봐 애들이. 그치? 정색하고 봤으면 좋겠는데 민서하고 다영이는 어때? 되게 막 정색하고 봤어? 그런 편이었어? 아무래도 안녕하십니까? 예. 중간고사랑 기말고사는 좀 긴장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되게 긴장을 하세요. 중간고사 이번에 잘 봐야 되는데 시험 기간에도 되게 많이 챙겨주시려고 노력을 하는데 모의고사 지금까지 3번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날 밤 분위기가 어땠는지 궁금해요. 집에서. 그리고 당일날 아침에도 어떤 분위기였는지 그리고 그날을 혹시 기억을 하고 계셨는지 내일 모의고사요 엄마? 아 맞다 진짜? 아 그렇구나. 근데 또 그 모의고사 기간이 뭐냐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한참 기간 중에 있어요, 시험이. 그래서 그 시험을 애들이 그닥 그렇게 진지하게 보지 않고 또 학교 분위기마다 막 DB 자는 놈들도 겁나 많고 뭐 수학 같은 경우는 수포자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그렇게 정색 분위기는 안 난단 말이에요. 어찌됐건 그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내신과 모의고사 점수가 딱 있으면 두 가지를 비교해 봤더니 보통 선정은 이럴 가능성이 크죠. 모의고사보다는 내신 등급이 더 좋아요, 애들이 보통 보면. 그리고 뭐 비슷한 아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되게 특이하게도 선정고등학교의 내신은 뭐 2, 3등급인데 모의고사만 보면 다 막 1 찍고 2 찍고 뭐 이러는 애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 중에 내 내신 등급이 있으면은 A, B, C 중에 어딘지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1회 내신보다 모의고사가 더 잘 나오는 스타일이야. 그러면은 정시로의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다 이렇게 체크를 해요. 그럼 체크를 한 다음에 한번 내신을 직접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에다가 100분위를 쓸 수도 있고 등급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등급은 조금 이렇게 가려져 있죠. 2등급이야, 3등급이야. 근데 알고 보면 그건 2등급, 3등급 이렇게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고 100분위 퍼센테이지로 봐야 돼요. 상위 몇 퍼센트에 속하는지. 모의고사 성적표에는 등급도 나오고 100분위도 나오고 원점수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래서 썼더니 세 과목이 다 그렇게 잘 나오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 수학은 막 4 때리고 국어랑 영어는 뭐 그래도 꾸준히 2가 나온다 그러면은 국어, 영어가 좀 더 주력 과목이잖아요. 그럼 두 과목을 국어, 영어를 써요. 그리고 그중에 제일 잘 나오는 과목이 하나가 있다면 하나를 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다 썼더니만 진짜 선정고 내신보다 국수형의 모의고사가 다 너무 잘 나와. 그럼 정시로의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두 과목이 잘 나온다 그러면은 정시로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모의고사 수능은 전 과목을 다 봐야 되잖아요. 정시는 특정 과목 몇 개만 잘 보는 게 아니라 탐구까지 다 챙겨야 되고 전체적인 등급을 보는 거니까 등급도 아니죠. 100분위를 보는 거니까. 그래서 두 과목이 잘 나온다는 거는 얘 약간 논술 가능성 있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과목이 잘 나온다 그러면은 한 과목 갖고 정시를 어떻게 봐요? 한 과목이 내신보다 잘 나온다 그러는 애가 무슨 정시로고 논술을 어떻게 봐요? 걔는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전형이 있죠.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내신만 갖고 안 뽑아요. 수능에서 최저 등급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기준은 모의고사 전체 과목 중에 두 과목의 합이 5, 두 과목의 합이 6등급을 맞춰와 라고 하는데 주요 과목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국수형 중에. 그러면은 내가 최저 맞출 때 국수형 중에는 영어를 선택해야 되는구나. 나머지는 다 4등급인데 영어만 2등급이 계속 나오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전략 과목 중에 탐구 과목을 또 컨선을 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결론 말씀드릴게요. 제가 성적 대부분 다 알아요. 지금 체크하고 들어왔는데 선정에서는 정시로 없어요. 그거는 거의 자명한 사실이고 우리 동네 얘기도 아니에요. 정시는. 교과나 종합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정말 이런 경우라면 진지하게 계속해서 주지를 해서 모의고사 성적표 분석해서 정시로 돌릴 건지도 뭐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요. 자, 이렇게 해서 정시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거지 대부분 정시로 돌리는 애들은 2학년 때 돌려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서부학권에서 그래도 좀 빡세게 공부시키는 데가 예일이나 대성 같은 애가 좀 있잖아요. 이대부고나 뭐 이런 데들. 그런 애들이 2학년 1학기까지 내신을 다 했더니만 내신이 한 3, 4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내신 갖고는 자기가 원하는 데가 못 갈 것 같으니까 정시로 돌리는데 중요한 건 정시가 내신보다 더 잘 나오지도 않아요. 모의고사가. 그러니까 불리한 걸 포기한 거죠. 유리한 걸 선택했다기보다. 이게 좀 비극이에요. 그럼 이걸 보고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한번 그림을 윤곽을 빅픽처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친구들이 지금 서연이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고3이 됐을 때 이제 입시를 치를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벌써 여러분들은 예비 고2예요. 고2라고 생각을 해야 돼. 이렇게 딱 입학시켜놨더니 시간이 막 광속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좀 있으면 원서를 써야 돼요. 2년도 안 남았어요. 1년 반도 안 남았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인데 그때 선정고등학교 애들끼리 원서 쓰는 거가 아니잖아요. 전국에 있는 고3과 재수생과 원서를 쓰는데 우리는 재수생은 좀 제끼고요.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를 한번 선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고교는 총 3가지 종류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하나고를 비롯한 특목고, 자사고 같은 학교를 생각을 해보세요.
전국의 이 학교는 79개에서 80개 정도가 있습니다. 왜 79, 80이냐면 한 개 학교가 왔다 갔다 해요. 부산의 영재고가 여기에 속한다 안 한다 이제 기준에 약간 부합을 해서 그러는데 뭐 민사고라든가 전주 상산고라든가 하나고라든가 용인외고가 여기에 속해요. 걔네들도 지금 고1 과정을 거치고 있겠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 친구들은 고3 때 입시 치를 거 아니야. 걔네는 무슨 전형으로 쓸 것 같으세요? 특목고 애들, 하나고 애들, 과학고 애들. 정시 아니면 학종이죠. 그렇죠? 특목은 활동이 다르잖아요. 일반고랑. 그거 알고 간 거예요. 학종에서 서류 제대로 잘 구비해서 끝내주는 생기부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신이 불리하지만 학종은 정성적 평가기 때문에 이 학교 가서 활동을 해가지고 서류를 잘 챙겨서 좋은 대학을 보내자 이런 심산으로 거길 간 거고 그게 안 되면 정시로 돌린다 이거죠. 그래서 얘네는 그런 걸로 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육특구라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치동이나 목동에 있는 학교들이 여기에 속하죠. 그리고 이제 광역자사고들도 여기에 속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학교들을 우리가 보면 이 학교들을 보면은 예를 들어 여기에는 이제 뭐 세화고, 휘문고, 목동의 강서고나 양천고 같은 데가 여기에 속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기 이제 강 건너 목동에 있는 양천고나 이제 강서구에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 실적이 좀 좋은 학교들인데 걔네가 고3 때는 우리랑 또 맞짱 한번 뜨는데 얘네는 뭘로 갈 것 같으세요? 얘네는 학종으로 안 가요, 얘네는. 얘네는 학종으로 못 가죠. 내신이 안 좋아요, 우리보다. 그리고 학종보다는 뭘로 가냐면 지금 현재 고3들은 논술 전형을 더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종일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고 학생부 교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의 이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면 엄마들은 애초에 목동으로 이제 가서 고등학교를 시작할 때부터 엄마 머릿속에 이게 있는 거예요. 계획이 내 아이의 자녀 계획의 이 대입은 4년짜리야, 사실. 애한테 고1 때부터 초칠 일이 있어. 그냥 얘기는 안 하는데 사실 머릿속에 4년짜리 계획을 갖고 계세요. 재수 생각이 있어요. 입학 때부터. 안 되면 의치안이 돼 보낼 거면 오수 계획도 있습니다. 5년짜리 계획도 있어요. 오수가 아니라 5년짜리 계획. 3수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학원에 오셔도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선생님 사실 저희 애는 건대 이하는 안 보낼 거예요. 재수를 시켜서도 건대 이상 보내는 게 무조건 저희는 분위기가 그래요. 사촌들도 뭐 다 그런 분위기고 어차피 건대 이하는 붙어도 안 보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내신 지금 뭐 욕심껏 내봤자 좋긴 한데 종합으로 가면은 서류 챙기고 활동하고 정신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서류를 챙기고 학생부 종합을 생각한다는 거는 얘네가 재수를 할 때 도움이 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건 써먹을 수가 없잖아요. 어차피 정시로 가야 되니까 재수는. 그래서 가장 닮은 꼴이 뭐냐면은 교과 전형입니다. 내신은 내신대로 해. 2학년 1학기까지. 그리고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수능에서 2과목을 완전 빡세게 해. 그런데 안 돼? 그러면 일단은 그대로 가고 아니면 논술 가고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수능에서 2과목 정도를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그것들을 건지면서 재수시키면 나머지 과목 이렇게 딱 시작을 해서 정시로 마지막까지 가겠다. 이런 전략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우리 학생들하고 입시를 치르게 될 때는 2023년도인데 왜 여기 2024라고 되어 있냐면은 지금 현재 중3 때부터는 이게 더 심해진다라는 얘기예요. 분위기가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선전고 학생들하고 이제 입시를 치르게 될 때 쟤네들은 교과 전형으로 우리랑 맞짱을 뜰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 현재는 종합이 더 우세해요. 지금 현재 고3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교과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 갈수록 교과적으로 분위기가 이렇게 부등호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서진이 어머니나 서연이 어머님 같은 경우 간담회 여러 번 오셨었잖아요. 학생들도 많이 왔었고. 근데 우리가 중등부 때부터 간담회 했을 때는 무조건 종합이었죠. 종합으로 가자 이제 이랬는데 제가 바꾼 게 아니라 작년 11월 28일 날 대입 공정성 강화 발표가 되게 세게 나왔어요. 이게 세요. 엄청 세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도 서울대를 비롯해서 한양대가 입결을 계속 발표하고 이런 내용들이 그 공정성 강화 발표라는 내용이 너무 세서 그에 발맞춰서 발표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입결에 대해서도 발표를 하고 있고요. 지금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 분위기에서 그때 어떤 얘기 나왔었습니까? 정시를 40% 늘린다였어요. 15개 대학을 지정해서 30%나 29%나 35% 뽑는 대학들을 딱 지정했어요. 15개 대학한테 정시를 40% 늘려.
이거는 우리 동네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동네 애들 그걸 못 가요. 재수 시킬 생각 없으시잖아요. 고3 때 보내고 싶으시잖아요. 학생들도 고3 때 가고 싶잖아요. 재수학원까지 갈 생각 없잖아 지금. 우리 동네는 다 이래요. 그래서 그건 아니고 그러면 종합 아니면 교과에서 종합이 더 우세였는데 종합 전형이 지금 여러 가지로 인해서 지금 미기재 상태가 있고 또 선정고등학교는 과중을 제외하고는 사실 그 부분이 약간 조금 좀 뭐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그리고 교과가 왜 자꾸 강조를 드리냐면은 잠시 후에 또 페이지에 있겠지만은 고교 추천 전형이라는 이 전형에서 굉장히 대거 인원이 늘어버렸어요. 그거 우리 지역을 위한 전형이에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목동이나 대치동 애들하고 교과로 만약에 우리랑 맞짱을 뜨면 우리 아이들도 교과로 써야 되는데 너희들도 그때 우리가 유리한 게 뭐예요? 걔네들하고 교과로 이 원서를 쓰게 될 때 우리가 걔네들보다 유리한 게 뭐죠? 내신이죠. 선정고등학교 전교 1등은 내신이 1.3, 1.4 혹은 1.0대까지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대치동에서의 전교 1등은 내신이 1.9 아니면 특목고 같은 경우는 뭐 2점대 전교 1등이 왜? 전교 1등을 한 명이 못해요. 엎치락 뒤치락 막 0.5점 차이로 얘가 했다 제가 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로 나중에 토탈에서 전교 1등이라 하더라도 내신이 1점대가 안 나오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그래서 얘네 교과로 못 가요. 그리고 얘네들도 교과로 갔을 때 우리하고는 완전 급이 다르죠. 일단 기본적으로 선정에서 1등급 나온다고 해서 양천고에서 1등급 나오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얘네에 비해서 내신이 되게 좋아서 그거 되게 중요하고 엄청나게 얘네가 부러워하는 요인이에요. 이 학교들은 서울대 직윤을 못 쓸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신에서 굉장히 밀려버리니까. 근데 우리는 내신이 좋죠? 그럼 불리한 건 뭘까요? 내신만 갖고 뽑지는 않는다 그랬으니까.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되는데 우리 학교 분위기가 아까 제가 여쭤봤잖아요. 모의고사 볼 때 정색하고 봤냐고. 정색하고 안 보고 엄마들도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잘. 특히 1학년 때는. 근데 이쪽 동네는 이제 수능 같은 경우를 중3 때부터 완전 빡세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최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맞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머릿속에 고1 때부터 수능 최저 뭘로 맞출 거야 이런 계산이 다 있어요. 그래서 수능 최저를 맞추는데 내신 좋으면 뭐합니까? 최저 못 맞추면 어차피 탈락인데. 그래서 내신이 생각보다 합격 컷을 보면은 좀 낮은 학교들이 있는데 그건 최저를 맞추는 것들이 가능했기 때문에 걔네들이 합격을 한 거예요. 우리보다 내신이 나쁘더라도. 바로 유불리를 따져볼 수가 있겠죠. 지금 밑에 이제 동생들이 있으시면은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중3이 아직 고1을 입학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선택하기 전에 이런 발표안이 다 나와줘야 되는 거라서 작년 11월에 나온 건데 결국 그 내신 따기 좋은 고등학교의 인기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최상위권들한테는 별로 상관이 없겠지만은 중위권이나 상위권들은 내신 따기 좋은 고등학교에 딱 가서 내신을 어느 정도 2.4 안에 올려놓고 엄마랑 애가 개념이 있으면 중3 때부터 최저 맞추는 작업을 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추천 전형 받아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국민대 이상을 던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전략으로 가는 것들이 지금 깨인 사람들은 이미 이 전략을 쓰는 거죠. 어차피 최상위권 아니라면은 서영고 못 가니까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선정고에서 만약에 내신이 이제 어디에 속하는지에 따라서 전략이 좀 달라요. 근데 1.0에서 1.4 정도가 나온다 그러면 최상위권 맞죠? 그럼 이 친구들은 학종으로 가야 돼요. 그 선정에서 1.0에서 1.4가 나오는데 2대 생각해요? 그렇지 않죠? 예를 들어서 한양대 가면 잘 갔다고 봅니까? 그렇지 않아요. 서연고를 생각하는데 서연고는 교과 전형으로 애들을 안 뽑아요. 아예 그 전형이 없어요. 그래서 서연고, 서성한이까지를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면 사실은 종합 전형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못 갑니다. 그 전형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으로 가야죠. 그래서 서류도 잘 받쳐주고 내신도 중요하고 최저도 맞춰야 돼요. 종합인데도 최저를 잘 맞춥니다. 예를 들어 고대 같은 경우는 일단 내신 무조건 좋아야죠. 첫 번째 내신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전공 적합성에 맞는 생기부도 아주 끝내주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는 게 아니라 고대 최저는 이제 서울대보다 더 빡세죠. 예를 들어 3과목을 선택해야 돼요. 2과목이 아니라 3과목. 그리고 탐구 과목을 무조건 선택해야 되는데 이과 같은 경우는 탐구를 2과목 선택해야 돼요.
두 과목의 평균을 또 내야 되고 3합 5 문과는 이과는 3합 6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국수형 중에 수학으로 최저 맞추기 좀 빡세니까 영어가 만약에 2, 국어가 2 그러면 두 개가 4잖아요. 그 문과 같은 경우 탐구에서 1 찍어야 돼. 그럼 윤사나 사문을 100점 맞아야 돼요. 1등급 찍으려면. 엄청 빡세죠. 재수생이랑 같이 맞짱 트는 건데 고대는 그래서 최저가 진짜 너무 높아요. 서부학군에서 고대를 추천 전형으로 학생부 종합으로 간다 거의 드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런 최저를 맞추는 애들이 지역에서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일단은. 아무튼 뭐 이렇게 빡센 전형으로 1.0에서 1.4는 어찌됐건 종합 전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1.5에서 1.8이다 그러면 스카이를 사실은 종합으로 가기에는 내신이 딸려요. 1.5만 돼도 그게 똑같은 1등급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교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지역이 아니라. 만약에 뭐 휘문고에서 1.5인데 1.8이면은 얘는 지금 내신이 나쁜 게 아니라 완전 좋은 거죠. 전교 1등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1.8이 뭐예요? 1.9, 2.0도 나올 수 있는데 걔네들은 종합을 생각을 할 건데 우리 지역에서는 1.5, 1.8이면 교과 생각하셔야 돼요. 얘가 서류까지 다 못 챙기고 실제로 최저를 저렇게 빡센 기준을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선정고에서는. 현실적으로 교과 생각하셔야 됩니다. 1.9에서 2.4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되게 오히려 등급이 낮은 애인데 위에 있는 두 단계보다는 얘는 종합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선정고에서 2.5에서 2.9는 교과 전형이 아니라 종합도 성향에 따라서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사실은 선정에서 2.5에서 2.9면은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2합 5라든가 2합 6이라는 그 기준을 맞추기가 좀 어려운 애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내신은 이 정도 나오는데 최저 기준을 못 맞추는 애가 있을 거라고 봐요. 되게 많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서류의 기본적인 부분만 딱 맞춰서 끝내주는 생기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부분을 맞춰서 수도권 정도를 가야 돼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막 3, 4 나온다 그러면 얘는 아니 선정에서 내신이 3, 4가 나오면 최저를 어떻게 맞춰요 얘가. 내신도 못 맞추는데. 그런데 뭐 여기를 얘기를 해요. 현실적으로는 나중에 까보면 종합전형 가는 거고 수도권이나 충청도까지 생각해서 뭐 예를 들어 홍대 뭐 조치원이라든가 한양대 에리카도 요즘에 너무 빡세고 고대 세종 캠퍼스 이런 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고려를 해봤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뭐 결정된 게 아직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교집합 부분에서는 만약에 최상위권이면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최상위권이 내가 교과만 생각한다 이거 이상해요. 그리고 우리 애는 여기 속하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만드셔야죠. 이렇게 만드셔야죠. 지금만 갖고 우리가 컨선하는 건 아니니까 이런 부분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결론을 설명드리면 내신이 일단 2.4 안에 들어간다 이런 전략을 만드셔야만 합니다. 내신이 2.4를 만든다는 거는요. 모든 과목이 다 2, 3등, 2등급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영어가 여러분들이 1등급이 나왔어요. 그런데 수학은 3등급이에요. 그럼 평균적으로 2.4 정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효자 과목들. 전략적으로 내가 요거랑 요거는 건드려서 1점대 후반까지 찍을 수 있고 도저히 안 되는 과목은 4등급 밑으로만 떨어지지 않게 한다. 이렇게 해야지 등급을 진짜 기껏 올려놨는데 어머님은 막 야 그래도 수학이 4는 뭐냐 이러면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보고 어떻게 동시에 다 올려요 그거를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평균적으로 2.4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2.4가 안 나오면 2학년과 3학년 1학기까지 해서 토탈로 2.4를 만들라는 거지 지금 우리는 결정을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2.4를 만드는 거는 다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우리가 선정고가 전체 1학년의 인원이 300명이라고 하면 12등까지가 1등급이에요. 그렇죠? 300명이라고 했을 때 2등급은 33명까지가 2등급이고 3등급은 69명까지가 3등급이 됩니다. 300명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교 등수로 과목마다 요 정도까지 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4등급으로 넘어가면 120등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점점 차고차고 올라가는 거고 3도 똑같은 3이 아니에요. 3.1도 있고 3.9도 있는데 여러분의 성적표에는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100분위를 마셔야죠. 전체 중에 몇 등을 했는지. 그걸 보셔서 등수로 쪼개서 계산을 해보니까 3.1이에요, 선생님. 1등급이 12등까지인데 애가 13등 했어요. 그러면 얘는 2점대 완전 초반인 거죠. 그럼 1점대 후반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등급을 앞자리가 바뀌는 것만 계산하면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계산을 그렇게 대학에서도 하지도 않고 2, 3등급이 아니라 2점대 초반이다, 2점대 후반이다, 2점대 중반이다, 3점대 초반이다에 따라서 다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됩니다. 등급 컷이라는 게요.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산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내신이 2.4가 나와요, 선정에서. 그런데 애가 최저를 또 맞춰. 엄마가 이제 방학 때마다 최저 과목에 대한 세팅을 한 거예요. 전 과목이 아니라 두 과목을.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서진이가 대학 갈 때쯤에 어떻게 되냐면은 국민대를 딱 쓰고요. 합격이라는 걸 엄마도 서진이도 확신을 해요. 왜냐면은 이 교과 전형이라는 건 사람이 뽑는 게 아니에요. 기계가 이미 뽑는 거지. 내신은 고3 1학기까지 이미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 걸 갖고서 무리수를 던지는 게 아니라 이미 2.4라고 하는 등급이 합격 컷을 대학들은 다 이미 이걸 다 오픈을 하는 분위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대학의 평균 등급이 있고 합격선이 최저로 문 닫고 들어간 합격생도 있는데, 우리 아이가 지금 이 평균 등급에 즈음한다. 그리고 최저를 이 학교에서 요구하는 2합 5나 2합 6을 맞춘다 그러면은 이거는 완전 합격각 아닙니까? 그렇죠? 최초합은 아니어더라도 추가 합격으로 무조건 합격 각인 거예요. 평균이 있으니까. 추가 번호 받아가지고. 그런데 모의고사를 최저를 맞추기가 쉽냐? 그건 또 아닌데, 모의고사는 실제로 수능날 대박 나면 맞출 수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이상한 얘기 하시는데요. 시험은 대박도 없고 쪽박도 없어요. 시험이 어떻게 대박이 있습니까? 수능 대박 기원이라는 말처럼 이상한 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미 고등학교 1학년에서 3번의 모의고사 받고 1번 남았어. 며칠 뒤면 진행이 되고요. 2학년 되면 또 4번 봐요. 3학년 원서 쓰기 전에 2, 3번 또 봅니다. 그 정도면 데이터 다 나온 거 아니에요? 수능이라는 거는요. 그날까지 공부해가지고 자기가 공부한 만큼의 실력을 가서 점수를 가져오는 날이지 갑자기 대박 나는 날 아니에요. 이상한 생각이죠. 쪽박이 왜 납니까? 갑자기 떨어서 밀렸었어요. 저는 안 믿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회피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전형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안정권으로 합격을 딱 시키고 위로 던진다. 이 전략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서부학군에서는 이거를 생각을 안 하면 안 돼요. 묻지마 5개, 6개를 던지는 게 아니라 합격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있어야 아이도 자존감을 지키면서 마지막 끝까지 최저를 맞추려고 생각을 하죠. 그런 게 없으면 선정 고등학교 3학년 되잖아요. 반에서 공부하는 애들 전체 30명 중에 딱 1명 얘밖에 없어요. 단 1명이에요. 거의. 공부 안 해요. 과중반은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거의 공부 안 합니다. 지금 어떤 거지? 3학년 교실 한번 기회가 된다면 올라가 보세요. 분위기 어떤가? 개판이에요. 개판. 공부 아무도 안 해요. 수능 끝나지도 않았는데. 3학년 2학기는 어떨 것 같아요? 내신 공부할까요? 애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발가락으로 풀어요. 진짜로. 저 과장 하나도 안 보태고 선정만 그런 게 아니에요. 충암, 숭실, 동명, 그리고 가재울, 은평은 말 다 했고 예의라고 대성의 일부 반만을 제외하고는 그리고 선정의 과중을 제외하고는 서부학군의 고3 교실은 거의 전국에 있는 거의 일반고의 고3 교실은 다 개판입니다. 그래서 최저를 못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최저를 맞추고 교과 전형의 평균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국민대를 한번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대학교가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제 원서 치르게 될 때는 조금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지금은 나와 있는 데이터를 보고서 우리가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작년도 국민대학교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아이들을 뽑았는데요. 최고로 내신이 높은 애가 1.26등급이 붙었어요. 너무 빡세죠. 1.26이면은 거의 지방권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평균적으로는 2.07등급이면 합격이래요. 그리고 문 닫고 합격한 애가 4.78이라는데 이건 일반고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 정도 내신을 받고서 그러니까 국민대 갈 거면 국민대도 과마다 등급이 다 다르겠죠. 내신 등급이 좋은 학과가 있고 조금 약간 인기 없는 학과가 있을 텐데 2.07 등급 정도가 평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페이지에 있는 모든 대학들은요.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다 가고 싶은 대학들만 있어요. 어디 하나 지방대도 없습니다. 지금 섬육대 정도가 조금 그러신가요? 결국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붙은 아이들의 이 입결을 보면은 내신이 2.33에서
2.36등급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4 안에 들어가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능 최저를 다 맞추라고 하는 거잖아요. 물론 수능 최저를 안 맞춰도 되는 대학이 있어요. 근데 그 대학들은 소수고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고 내신이 2.4면은 완전히 합격의 가능성 확 높아지는 거 아시겠죠? 그렇죠? 그럼 수능 최저 맞추는 거 설명드릴게요. 여기를 잠깐 보시겠어요? 국수형 중에 한 과목은 무조건 선택하셔야 돼요. 스카이 갈 거면 2과목 선택하셔야 되고 국수형 모의고사를 봐요. 영어는 절대평가고 나머지 상대평가인 거 아시죠? 한국사랑 영어만 절대평가고요. 그래서 막 이런 이상한 얘기 하세요. 이제 입시를 반만 아시는 학부모님들은 대학 가는데 영어는 그다지 필요 없대. 정시에는 맞아요, 그게. 정시에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정시로 갈 거 아니잖아요. 재수 안 시키신다면서요. 그 재수 할 때 얘긴 거고. 수시로 대학을 가야 돼요. 내신이 되게 중요한 거 다 아세요? 최저를 맞춰야 되죠. 아무리 이과라도 수학으로 최저 맞추라는 대학 별로 없어요. 이과지만 국어나 영어로 최저 맞춰도 돼요. 그런 제약 같은 거 없어요. 스카이 외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국어랑 수학이 상대평가인데 상대평가는 4%까지가 1등급인 거 아시죠? 근데 작년도 수능, 지금 대학교 1학년 올라간 애들이 수능을 치러봤더니 국어에서 1등급 받은 애들이 4.82%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동점자가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수학은 5.6% 정도. 그리고 2등급은 7.3%, 7.11% 정도입니다. 근데 영어는 이제 절대평가인데 90점만 넘으면 1등급이잖아요. 근데 7.43%가 작년에 이제 수능 치른 애들이 1등급을 받았고 16.25%가 2등급을 받았습니다. 거의 2배 수준이죠. 영어는 최저 과목에서 우리 대학은 별로 중요하게 영어는 빼고 국어랑 수학 중에서 맞춥시다라는 대학이 있긴 있는데 아니면 영어 선택할 때는 플러스 1등급 더 갖고 와 이런 학교가 있기는 있는데 두 학교, 세 학교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수형에서 영어를 최저로 맞춰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수학으로 최저 맞추는 게 가능하면 맞추시면 좋겠지만은 그 어려운 싸움을 굳이 왜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시까지 생각하시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국민대 같은 경우를 또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점대 초반이 아마 평균 등급이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문과와 이과가 등급의 내용이 좀 달라요. 지금 파란 색깔 바탕에 있는 거는 국민대는 평균이 2등급 내신이 돼야 되고 이과는 2.23등급 정도 되면은 사실은 합격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하시죠, 이게? 국민대가 원래면은 선정에서 2점대 완전 초반이 나와야 되는구나. 내신이. 근데 국민대는 2합 5라고 하는 최저를 요구합니다. 오른쪽 보시면 최저 과목이 2라고 써 있죠. 최저 과목에. 그게 2과목을 갖고 오라 이 소리예요. 근데 바로 국민대 위에 있는 홍익대는 몇 과목 갖고 오래요? 예, 3과목 갖고 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탐구에는 112라고 써 있는 거 보이세요? 어느 대학은 탐구에서 2과목의 평균값을 갖고 와 이런 대학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홍대랑 국민대는 탐구 과목에서 1과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문계는 홍대 같은 경우는 7등급 갖고 오고 자연계는 8등급 갖고 오라고 합니다. 3합 7, 3합 8이요. 겁나 빡센 거예요. 홍대. 3합 7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국어에서 3 찍고 영어에서 2 찍으면 5죠. 그럼 탐구에서 2 찍어야 7등급 되는 건데 이게 쉬울 것 같죠? 겁나 빡세요, 사실. 자연계는 3합 8 만들어서 갖고 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국민대 같은 경우는 2과목을 갖고 오는데 탐구 하나 선택할 수 있으니까 결국 영어 하나, 탐구 하나 이렇게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영어 하나, 윤사 하나, 영어 하나, 사문 하나, 영어 하나, 지원 하나, 영어 하나, 생원 하나 이렇게 선택하라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인문계는 2합 5, 자연계는 2합 6 가져와라. 그러면 합격시켜줄게. 이겁니다. 이 조건 외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면접도 안 봐요. 이해하셨죠? 자,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학생들이 선정에서 기를 쓰고 진짜 머리 탈모 오면서까지 내신을 2.4로 올렸다. 전체적으로. 그랬는데 최저를 2개 합이 4를 맞췄다 그러면 숙대 보내는 거예요. 2 이렇게 찍으면. 1 안 찍어도 돼. 2 이렇게 찍으면 돼요. 1, 3 찍어도 돼. 1, 3 찍어도 돼. 영어 1등급 다 맞고 탐구에서 약간 빡세니까 100점 맞아야 1등급이거든요. 그러니까 3등급 정도 찍어서 4등급 나오면은 숙대 가는데 2합 5면은 국민대고 2합 6이면은 국민대입니다. 단국대입니다. 근데 못 맞춰. 못 맞추면 어디 가느냐? 명지대, 광운대 이런 데 보내셔야 돼요. 최저 없는데. 그래서 결론은
서부학군에서 그렇게 명지대를 많이 가. 광운대 보내느니 가깝고 인서울이잖아요. 아니 내신이 2.4면은 반에서 몇 등 하는 거예요? 반에서 3등, 2등 해야 돼요. 안정권으로. 반에서 2, 3등이면 겁나 잘하는 거잖아요. 우리 애가 선정 가서 반에서 2, 3등 하면은 어머님들 모임에서 사실 굉장히 인싸되는 분위기예요. 그쵸? 몇 등급 나왔어? 아, 몰라. 반에서 한 3등 하나 봐. 엄청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최저를 못 맞춰. 엄마도 모르고 애도 개념이 없고 내신만 겁나 뛰어. 이러면 명지대 나중에 가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게 되게 불행한 상황이에요, 사실은. 이거를 못 맞추나? 2합 5인데? 2합 6인데? 마지막 고3이 됐을 때까지도 모르고 넘어간다라는 게 함정입니다. 결과적으로. 자, 전략 있는 어머님은 미리 세팅하십니다. 영어 하나, 탐구 하나 세팅해서 2합 5 맞추는 전략들을 지금부터 하시는 거죠. 이거를 잘 아시면은요, 우리 동네가 이걸 다 안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구산역에 탐구학원이 더 생겨야 돼요. 탐구학원이 없잖아요? 그나마 과학학원이 몇 개 생기긴 했어요. 최근에. 하나도 없더니 2개 생겼나 봐요, 지금. 그쵸? 사탐은 학원이 있나요? 아예 없어요. 있어도 안 갈걸요? 이거 잘 모르시니까. 그래서 뭐 그 학원이 꼭 있다라는 게 지표가 될 수는 없지만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최저를 맞추는 것에 대한 전략적 카드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고 이게 맞춰져야 정상인데 왜 이렇게 조용하냐는 거죠, 지금. 이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최저를 맞춰야 된다는 전략까지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됐다고 보시고요. 국수형의 등급을 뭘로 맞추실 건지는 선택하세요. 영어가 미친 듯이 해도 잘 안 나온다 그러면 영어를 최저를 못 맞추는 거지만 국어나 수학에서 퍼센테이지가 높다면 그걸 선택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재수생이랑 경쟁해야 된다는 거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등급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그럼 아까 탐구에서 하나 선택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1학년 때 지학 1하고 생명 1 했지? 수업. 학교에서 했지? 근데 나중에 이제 최저 맞출 때 지학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제일 많이 선택하는 과목이고 생원도 그 다음 선택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1등급을 작년 애들이 전국에 8,146명이 1등급을 받은 거예요. 이 과목에서. 퍼센테이지가 제일 높죠? 그리고 화원, 물원 순이고요. 투 과목을 굳이 최저를 맞출 일이 있나요? 쓸데없이? 투 과목을 꼭 해야 되는 학과들이 있어요. 학교에서 지정을 해요. 투 과목 하나는 무조건 최저에서 선택해야 돼. 어느 대학인지 대충 감이 오시죠? 저 높은 대학들의 이과, 의예과 뭐 이런 데서 이제 이런 과목들을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게 아니면 여기를 왜 선택해요? 쓸데없이. 화투 보세요. 엄마, 너 화학이 그렇게 재밌다? 나 투 과목까지 해갖고 심도 있게 공부해서 최저도 그걸로 한번 맞춰보려고? 아, 그래? 아, 공부가 재밌다니까. 엄마는 또 약간 반가울 수도 있지만 장난하냐? 전국에 123명이 1등급 받았어요. 그럼 2등급 얼마나 더 빡세되는 거예요, 지금. 이걸 뭐하러 선택해요? 재미있는지 여부를 묻는 게 아니에요. 등급을 맞출 수 있는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원 생원은 지금 애들이 1학년 과정에서 교과에 꽂혀 있었어요. 그쵸? 그리고 2학년이 되면은 이제 화원, 물원 정도를 아마 수업에서 지금 선택 과목으로 이렇게 했을 겁니다. 2학년에 이제 기준 과목이 있어요. 지금 이제 겨울방학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2학년 내신이 중요하죠. 2학년 내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과목을 선행시키는 것도 방법이에요. 학원에서 그 과목을 선행을 해서 저 과목에서 내신이 밀리지 않게 한다. 저 과목을 방학 동안에 한 8주 정도 딱 잡아가지고 인강을 아작을 낸다. 아주 좋은 전략이죠. 근데 그거는 최저를 맞춘다는 전략보다는 2학기 내신. 나중에는 이런 과목들을 선택해서 최저를 맞출 확률이 더 높아져야만 합니다. 선정고 왜 선택하셨어요? 내신 따기 좋다는 거 알고 선택하신 부분 있어요. 과중이 아니라면. 그런데 그거 선택하실 때 학업 분위기도 있지만 인원수 쪽수가 좀 돼야지 내신 따기 좋은 거 아시잖아요. 170명 있는데 거기다가 뭐 1등급 받고 이런 데 안 보내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런 전략이에요. 지금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애들의 퍼센테이지가 높다라는 거는 그런 같은 맥락에서 선택을 하시는 거고요. 문과 같은 경우는 생윤 사문이 제일 인기가 높습니다. 그래서 왜 대치동에 이 생윤 사문으로 유명한 뭐 이지영 강사라고 아시잖아요. 왜 떴겠어요? 이것 때문에 뜬 거예요. 최저 맞춰야 되니까. 그쪽 동네 애들 논술수잖아요. 논술에서 최저 맞춰야 되는데 국수형 중에 한 과목, 탐구에서 한 과목인데 퍼센테이지 되게 높으니까 그 강사가 그래서 뜬 거예요, 지금. 애들이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강좌를 듣는 거죠. 그리고 한지, 세지가 있고 윤사 이렇게 있고 제일 빡센 게 경제예요. 정법도 빡세고.
그래서 이게 재밌다고 이걸 선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최저로. 그래서 이렇게 선택해서 이거를 이제 언제 하셔야 되냐면 2학년 이제 겨울방학 때는 이거를 최저를 맞추는 전략을 다 만들어야지. 등급을 아예 만들어 놔야 돼요. 2학년 때는. 2학년 겨울방학 때는.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이제 이거를 세팅을 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무슨 말씀이신지. 그쵸? 그 정리하면 이거예요. 자, 1학년 내신에 최선을 다하세요. 기말고사까지. 그리고 11월 모평 점수 가져오세요. 정색하고. 시험 전날에 일찍 재우세요. 시험 아침 날에는 6시에 기상시키세요. 1교시 8시에 시작합니다. 국어. 강남에 유명한 이제 뭐 오프라인도 수업을 하시고 온라인 메가스터디도 수업하시는 김동욱 강사라고 국어의 1타 강사가 있어요. 그 강사님은 조교팀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고3 재수생 그 해에 딱 수능 한 달 남기면은 아침 6시에 알람하는 게 일이에요. 일어나세요. 2시간 있다 국어 시험 시작합니다. 실전 연습시키는 거니까. 2시간 전엔 일어나야 탄수화물을 좀 먹어야 머리가 회전을 하잖아요. 몽롱한 상태에서 수능장 가서 1교시 수업 제대로 못합니다. 시험을. 국어라는 과목도 읽어야 되는데. 이렇게 정색을 해서 그날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디데이 달력에다 표시하시고 일정표에 넣어주세요. 학생들도 엄마 그냥 그런 분위기 아니야 라고 하는 건 그냥 선정고의 대다수가 하는 비전략적인 방법들을 선택한다는 거니까 좁은 길로 가셔야 돼요. 그냥 반에 한 명 있다고 생각하면 돼. 네가 걔가 돼야 돼. 그래서 그거 하시고요. 2학년 내신을 잘 봐야 되잖아요.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때는 2학년 내신을 위한 공부를 시키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이런 과목들이 거기에 속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런 과목들의 단위수보다 국수형의 단위가 훨씬 높잖아요. 그래서 2학년 내신을 위한 국수형의 공부를 시키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질문을 드릴게요. 2학년 내신 중요해요. 그리고 최저 맞추는 과목들을 이제 점차적으로 선별해서 그거를 이제 아작을 내야 되는데 수학으로 최저 맞추실 분 있으세요? 나중에 최저 맞출 때 국수형 중에 수학으로 최저를 맞추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잘 모르시나요? 저는 대부분 수학으로 최저 맞추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아무리 이과라도. 그런데 왜 그렇게 수학에 다들 올인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쭤볼게요. 선정고등학교 2학년 수학의 수준이 2학년 내신에서 나오는 수준이 대성고 이과의 그 수학 수준하고 똑같나요? 똑같지 않을걸요? 제가 그것까지 비교대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대성고등학교 2학년 1학기의 수학의 수준이랑 범위가 선정고등학교의 2학년 1학기의 수학 수준하고 똑같을 리가 있나요? 영어가 그렇게 다른데? 그런데 도대체 어디를 향해서 지금 수학학원을 가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다 간과하고서 수학학원에서는 대성고 이과와 선정고 이과의 애들을 같이 묶어서 수업을 해요. 그리고 최상위 문제를 풀게 하는데 나쁘지 않죠. 수학의 수준이 이렇게 높다 그러면. 근데 그게 다르다 그러면 굳이 그것까지 할 일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생의 수준마다 좀 다르겠지만 국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그 학원에 가셔서 선정고 2학년의 내신 수준에 맞는 수업을 해주세요. 더도 필요 없고 덜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아이는 수학으로 최저를 맞추지 않을 거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선정고등학교 내신 수학에 올인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되게 기가 막히게 자꾸 하시고 상담을 그쪽으로 푸시를 좀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수학학원에서 이해를 못 하세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래도 그런 전략들을 좀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진을 많이 빼는 거예요. 막 최상위권. 그러니까 왜 진을 빼느냐? 아까랑 맥락이 똑같은데 대학 가려면 수학이 중요하대. 정시로 가려면 수학 중요해요. 이과고 학종으로 가려고 그래도 중요해요. 그리고 내신도 수학이 중요해요. 근데 수학에서 수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정시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를 우리가 좀 간과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방학은 2학년 내신 공부 그리고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수능 공부를 2가지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직 이것까지 선택하시긴 좀 무리가 있으니까 국수형 중에 수능 공부에 올인을 할 과목들을 딱 픽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무슨 말씀이신지. 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최저 맞추는 게 아까 뭐 2합 5다, 2합 6이다 되게 만만해 보이지만 쉽지가 않은데 일단 코로나가 터져서 학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좀 안 받쳐주는 거죠. 최상위권들은 뭐 그닥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인데 교사 선생님들 조사를 해봤더니 실태 조사 해봤더니만 심각한 편이 60.4%가 나왔습니다.
작년도 수능에서 1등급과 2등급의 이 퍼센테이지를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올해 고3이 있어요. 선전고에도 3학년 교실에 선배 언니들, 오빠들이 그대로 있죠. 이들이 치른 6월 모평의 성적을 봤더니만 여기 재수생도 들어가 있고 전국에 있는 고3 애들이 올해 6월에 모의고사를 봤더니 1등급이 8.73으로 좀 늘었네요. 그런데 2등급은 좀 많이 줄었어요. 12.12. 근데 6월 모평의 난이도가 전체적으로 좀 되게 쉬웠습니다. 최상위권은 좀 늘었고요. 2등급은 좀 줄었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전에 9평이 있었어요. 9월 모평이. 이건 난이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1등급이 장난 아니게 확 줄어버렸어요. 90점만 넘으면 되는데 절대평가인데 5.75%가 됐고 2등급은 더 줄었습니다. 11.96%. 와, 전국적으로 영어를 1등급 받은 애가 5.7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평가도 아닌데 4% 안에 들어가고 뭐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전고등학교의 3학년 선배들이 이번 9평에서 야, 9평 성적표 나왔지? 2등급 이상 나온 사람 손들어. 몇 명 손들 것 같으세요? 몇 명 손들 것 같으세요? 한 11% 정도 손들 거예요. 300명이라 그러면은 4명? 이 정도라고 추산을 합니다. 왜냐면 반에서 공부를 하는 애들이 1명 정도인데 거기서 영어를 그렇게 정색을 하고 시험을 보는 애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이상한 막 섞였어, 입시가. 정시 영어랑 막 자기가 수시에서 최저를 뭘 맞춰야 되는지 이런 개념이 30명 중에 27명 정도는 아예 개념이 없고 그거를 그렇게 빡세게 안 보다 보니까 결국 뚜껑 열어보면 이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래도 2등급이 여태까지 나왔는데 코로나 터지고 공부 안 하고 막 시간 분배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망가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영어에서 2등급 받기 쉽지 않아요. 사실은 생각보다. 예, 여기까지 일단 앞 페이지까지가 교과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종합 얘기를 간단하게 좀 드릴 건데요. 과중 있으세요? 과중? 예, 과중이시구나, 두 분. 과중 보내신 거는 학종 생각하신 거잖아요. 근데 학종도 내신이 되게 중요한 거 아시죠? 그래서 내신이 일단 중요하고 거기서 서류가 들어가고 그리고 스카이 대학들은 또 최저를 맞추는 학교들이 있어요. 좋은 대학들은. 근데 만약에 최저 안 맞춰도 된다 그러면 내신 중요하고 서류 맞춰서 이제 대학을 보내는 거고 그런데 학종으로 6개 쓰실 수 없잖아요. 학종으로 6개 쓰시면 안 돼요. 교과를 쓰셔야 돼요. 학종으로 2개, 뭐 교과로 한 4개 이렇게 쓰셔야 되기 때문에 최저를 맞추셔야 되는데 어찌됐건 만약에 선정해서 2.4 안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종합 전형 생각할 수 있고요. 종합으로 가면은 사실 조금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어요. 서류가 제대로 받쳐준다고 한다면. 그래서 2등급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건동, 홍숙 정도. 인하, 국숭, 세서 요 정도를 이제 보낼 수 있습니다. 서류를 봐야 되겠죠? 근데 우리 학종은 이게 숫자로 매김이 안 되잖아요. 정량적인 평가가 아니라 정성적인 평가예요. 기계가 뽑는 게 아니라 사람이 뽑습니다. 서류를 본다는 게 그렇죠. 그래서 합부를 예측한다라는 게 좀 어려워요. 왜 어렵죠? 이 서류가 아니 서연이 생기부를 어머님이 딱 보셨는데 어머님이 입시 전문가시면 모르겠지만은 대부분 우리 엄마가 어떻게 입시 전문가예요. 그리고 엄마들도 그렇고 본인들도 그렇고 자기 생기부밖에 못 보잖아요. 이 생기부가 경쟁력 있는지 여부가 확인이 안 돼요. 그 집 생기부 좀 보여주면 안 되고 누가 보여줘요? 남의 동네 생기부도 봐야 되는데 그걸 누가 보여줘요? 아무도 안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컨설팅 받으셔야 되는데 저희한테 이제 생기부를 내시면 이렇게 검사를 해서 저희가 이제 성적 추이부터 나중에 학교 경쟁력까지 체크를 해서 생기부 진단표를 만들어 드립니다.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사실은. 생기부를 보고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밑줄만 대충 그었어서 이게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얼마나 애매해요. 근데 숫자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항목들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가지의 항목이 있습니다. 성적 추이는 1학기보다 2학기 내신이 올라갔느냐, 전공과 관련 있는 내신 점수의 등급이 어떠느냐, 영문과 관련은 애가 영어가 3등급이야. 그러면은 성적 추이가 좋다고 볼 수 없어요. 전공하고 관련 있는 과목이 좋아야 되는 게 맞고 그래서 3.5 정도면은 평점에서 경쟁력 있다, 오케이 이렇게 들은데 얘가 높았다, 등급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 또 전공 관련돼 있는 과목의 내신이 좋다 그러면 3.7. 창체는 어떻습니까? 선전고등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자동봉진을 우리가 창체활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선전고등학교에서의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이 여기에 속해요. 그러면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이
선정고등학교에서 모두가 다 동일하게 진행하는 활동이잖아요, 사실은. 체육대회, 명사초청 뭐 설명회, 아니면은 뭐 자율동아리 활동들, 이렇게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선정고 애들의 300명의 내용이 다 똑같으면 절대 안 되는 거 아시죠? 우리 아이만의 색깔이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자율활동이 뭐예요? 그리고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는데, 자율활동은 뭐 회장한 애들은 회장 활동을 하면서 뭐 이런 얘기 써 있고, 뭐 자치위원회를 한 활동들 뭐 이런 게 써 있고 하는데, 그렇게 회장하고 부회장한다고 무조건 장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학교와 학급을 위해서 우리 아이가 무슨 일을 했느냐, 어떤 활동을 했느냐, 그리고 배우고 느낀 점이 뭐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집으로 따지면 우리 아이는 아침 먹은 설거지만큼은 본인이 꼭 해야 된다라는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걸 하면서 자기가 배우고 느낀 점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명사와의 초청은 명사 한 명 와가지고 애들이 다 초청해갖고 똑같이 들었어요. 근데 느낀 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배운 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기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체 활동이 있는데, 이게 너무 그냥 뭐 김선정, 이선정, 박선정 다 똑같은 그냥 선정 애들은 똑같이 썼어. 그러면은 그거는 완전 마이너스 요인인 거죠. 그리고 교과 세특은 우리 학종에서의 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과 세특. 교과 세특은 과목마다 과목의 담임 선생님께서 써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학교에서 써오라고 하는 과목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서준아 있었어? 그 교과 세특 같은 거 좀 써오라고 한 적 있었어? 1학기나 최근에? 1학기 때 그냥 주고서 쓰라고. 그걸 잘 몰라가지고 네네. 못 써서. 그랬어요? 네, 그 다음번 시간에 그 과목에서는 어떻게 해서 내라고 얘기해줬는데 네네. 모르겠어요. 당일날 써서 내라고 했어요. 네. 당일날. 지금 쓰니까 빨리 내, 이제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해야지. 여러분 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일단 1학기, 2학기 이제 기말 끝나잖아요. 기말 끝나고 이제 핫 이슈예요. 선생님들도 이제 몰빵해갖고 1, 2학기 걸 한꺼번에 쓰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기도 하기 때문에,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바로 겨울방학 하기 전까지 그 기간에 발표할 사람, 보고서 내는 숙제들, 수행평가들도 지금도 진행을 아마 하고 있을 거고, 그런 내용을 토대로 각 담당 선생님께서 한 학기에 250자, 그럼 1, 2학기 합치면 500자죠. 글자 수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써서 내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써서 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 영어 선생님께서 한 반만 맞지 않으시죠? 과학 선생님이 한 반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담임반도 아닐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네 반을 한다 그러면은 3, 40이 120명의 세특을 쓰셔야 되는데 120명을 120가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120가지로 쓰는 선생님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힘들게. 그것만 하시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아이들 보고 교과 세특을 쓸 때 너가 수행평가를 하면서, 네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네가 우리 수업을 들으면서 배우고 느낀 점, 너만이 깨달은 점을 기재를 하라고 쓰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모아다가 선생님이 취합해서 얘가 이렇게 써서 냈구나. 그럼 그거를 갖다가 250자, 500자를 만들어주시는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생기부의 꽃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진로적 합성을 발현해 줄 수 있는 거고. 근데 애가 이 메커니즘을 잘 몰라가지고 적극적으로 수업함, 뭐 발표를 잘함, 안 쓴 거랑 똑같아요. 그냥 빵자 쓴 거랑 똑같아요. 뭘 적극적으로, 뭐 어디 실험에 무슨 실험? 산화 실험, 환원 실험. 뭐 예를 들어서 유기체, 무기체의 구별에 대한 어떤 실험 보고서를 써서 몰랐던 내용에 대해서 알게 됐고, 이것을 통해서 뭐 친구들과 이런 협의를 통해서 토론을 함.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고요. 영어 같은 경우도 영어를 또 너무 이렇게 전공을 뽕을 막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국영수는 기본적으로 학역을 보는 거예요. 너무 막 전공 얘기를 하고 막 이러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 영어도 여러분들이 수행평가가 있었죠. 영어로 이제 수행평가가 있으면 만약에 에세이를 썼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환경이라는 주제로 최근 이슈의 코로나의 바이러스의 확산에 대한 에세이를 쓰면서 영어 원문가, 영어 소설 뭐 라 패스트라고 하는 소설에서 발췌를 해서 글을 해석하고 논리적인 글로 자신의 주장을 쓸 수 있는 학생임, 이렇게 기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싶은 게 뭐냐면 대학 가서 원서를 읽을 수 있는 앤지, 자신의 주장을 영어의 글을 써서 발표할 수 있는 앤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주제, 뭐 환경, 아니면은 뭐 패권, 아니면 인권,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서 가능하면 2020년도, 여러분 2020년도에 선정고등학교 1학년을 살았다라는 알리바이가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은평구라고 하는 알리바이도 필요해요. 은평구 아니어도 돼요. 마포구나 서대문구여도 돼요.
우리 지역이잖아요. 2020학년도라고 하는 요 시대에 이 지역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라는 증거가 필요해요. 그래야 그게 색깔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녹아서 500자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말씀 들어볼게요. 중학교 때 생기부를 띄어서 보신 적이 있으세요? 거의 없으신 학부모도 있으세요. 있으신 분도 계시고. 애가 중학교 때 보고서라는 걸 쓴 경험이 있어요. 일기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독후감이 아니라 보고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고서를 써본 역사가 없는 애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고등학교 때 이걸 한다라는 게 불가능해요. 지금 내신하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내신 때문에 빡세니. 중간 끝나면 기말하고 기말 끝나면 방학 잠깐이고 또 중간하고 기말하고 이 난리를 치는데 언제 보고서는 어떻게 쓴디야? 이렇게 하고 있고 최저도 맞춰야 된대. 이러고 있고 또 묻지만 입시가 막 섞여가지고 혼재돼가지고 기준도 없으면 이걸 어떻게 해요? 못해요 그러면. 그럼 깔끔하게 접으세요 그냥. 그것도 방법이에요. 어차피 학종해가지고 지금 최저 뭐 수능도 해야지 최저도 해야지 학생과 학교를 동시에 써야지 내신도 해야지 못해요. 누가 하냐면 중학교 때 생기부 다 검토해봤고 엄마도 이 생기부라는 내용이 뭔지를 좀 아셔. 그리고 애도 보고서 같은 것도 작성을 해봤고 특목고의 경험이 있어요. 떨어졌어도. 그러면 애는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봤기 때문에 무슨 상황인지가 인지가 가는 거죠. 이 부분은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면 내신에 올빵하시고요. 최저 맞춰서 학생부 교과로 가실 생각을 하시는 게 더 현실적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 어찌됐건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전반적으로는 보고서가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밑에 자녀가 있으시면요. 그 밑에 차녀나 차남 있으신가요? 동생 있으신 분 손 좀 들어주시겠어요? 한 분밖에 없어요? 서현 동생 있구나. 그 동생이 있으면 반드시 중학교 때 보고서를 쓰는 거를 꼭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 혼자 한번 생각해 봤는데 만약에 이과를 갈 학생이다. 그러면은 뭐 과학 전공하는 대학생이나 아니면은 뭐 과학학원을 보내고 있으면 과학 선생님한테 보고서를 어떤 이슈를 딱 던져가지고 한번 쓰게끔 한 3번 정도를 이슈를 최근 이슈를 가지고 하고 첨삭을 좀 해달라고 하면서 아이랑 그거를 첨삭한 내용들을 같이 보면서 이렇게 약간 한 3번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 경험이 있어서 고등학교 올레 보내면 완전 장난 아닐 것 같은데.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사회 이슈에 관해서. 영어도 이주아에선 중등부에서 그래서 에세이 자꾸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주제 토론 글쓰기라고 하는 거를 중등부에서 저희가 왜 시키냐면 그거 한글로 쓰는 거예요. 주제 토론 글쓰기라는 걸 최근에 환경이라는 내용으로 했어요. 환경을 통해서 이과로도 할 수 있고 공학으로도 할 수 있고 문과로도 할 수 있고 심리학으로도 할 수 있어서 이런 걸 통해서 200자를 쓰라고 저희가 시켰고 저기 카페에 올리면 저희가 첨삭을 다 해준 거죠. 그거를 못하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걸 아예 못하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제 아이들하고 저희가 상담을 한 내용인데요. 지금 우리 학부모님 학생들도 11월 모평 점수 가지고 오시고 기말까지 끝나면 1학년 전체 토탈 합산된 내신을 성적표를 띌 수가 있으세요. 요청을 하시면. 그래서 그 성적표를 딱 내세요. 그 언제 내시냐면은 기말 끝나자마자 바로 내세요, 그냥. 내시면 12월 달에 이 성적표로 저희가 수시 지원 상담 카드로 상담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아직 생기부를 못 보잖아요, 우리가. 2월이 돼야 생기부를 보니까 교과하고 종합에서 교과 상담만 가능하시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두 학생은 현재 고2, 여러분보다 1살 많은 선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친구들이 명지고등학교에 진짜 지금 학생이에요. 지금 고3 올라가는 애죠, 얘는. 명지에서 2.3, 반에서 한 2, 3등 되는 학생입니다. 생명공학 가려는 아이고요. 모평 점수 갖고 오라고 했더니 국어가 3, 수학이 4, 영어가 2 나왔어요. 여러분이 최근에 봤던 성적표랑 비슷해요, 혹시? 그럼 얘 최저 못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로 너 명지대 가. 저 싫어요. 저 명지고라서 명지대 진짜 싫어하는데? 이렇게 했죠. 근데 미안한데 너 최저 못 맞추니까 명지대 싫으면 광운대 가야 돼. 진짜요? 저 내신 2.3인데요? 그래도 어쩔 수 없죠. 그리고 경기대. 근데 서류가 좀 괜찮았어요. 나름대로 서류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종합으로는 국민대나 동국대, 건국대 정도까지. 그런데 목표를 설정해 준 거죠. 야, 너 내신이 지금 2.3이잖아, 명지에서. 너 지금 영어가 지금 2.1대 나오는데 1.8 정도까지만 올리면은 영어를 이렇게 1을 찍어주고 그러면 토탈로 너 내신이 모든 걸 다 동시에 안 올려도 돼. 지금의 등급을 유지한 채로 영어 등급만 조금 올리면 1.91까지 찍을 수 있다. 계산을 때려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최저에서 한번 보세요. 얘가 국어가 3 나오고 수학이 4 나오고 모의고사에서 영어가 2 나왔으면 우린 최저를 뭘로 선택해야 돼요? 어머님들이나 학생은 여기에 꽂혀요. 수학이 4라는 거예요. 야, 수학을 이렇게 못하면 어떡하냐? 중학교 때부터 너 수학학원이랑 수학과에 쏟아부은 돈이 얼마냐 지금. 부가자동에 그거 과외하느라고 100만 원씩 한 과목에 들어갔는데 지금 수학이 어떻게 4가 나오냐 인간적으로. 제대로 하자. 본전 나와야지. 그런데 제가 보기엔 이걸로 최저 못 맞추죠 얘는. 이게 아니라 이걸로 1을 찍어서 안정권으로 만드는 게 더 전략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1이라는 계획을 세워줬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교과에서 갑자기 명지대가 아니라 외대까지 갈 수가 있죠. 최저를 맞추니까. 그리고 시립대, 숙대까지 갈 수 있습니다. 종합도 이렇게 계산을 해서 만들었고요. 자, 그런데 같은 시기에 대성고등학교 학생하고도 상담을 했어요. 이 친구는 대성고에서 내신이 2.44등급이 나오는 학생입니다. 모의고사 성적표 갖고 오라 그랬더니 남자 학생인데 국어가 1이고 수학이 1이고 영어가 2가 나왔어요. 와, 제가 이걸 보고서 되게 웃었는데 뒤에 엄마가 보이시잖아요. 중3 때부터 수능 공부 빡세게 시킨 거지, 이 엄마는. 중3 때까지 이제 우리 약간 이렇잖아요. 특히 막 아들들은 엄마들이 아유, 어차피 고등학교 가면 빡세게 할 건데 지금부터 그렇게 막 해가지고는 아유, 좀 나중에 막 지쳐서 애가 질려버려가지고 안 할까봐 좀 철 들겠지, 고등학교 올라가면. 뭐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막 하면서 중3 때까지는 그냥 놀려요. 그리고 막 무슨 잉글리시 무음무 막 이런 데 보내고. 이렇게 되니까 애가 등급을 당연히 못 맞출 확률이 있는데 얘는 제가 보기엔 엄마가 이미 중3 때부터 국어도 학원을 보내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수능 공부를 시킨 거예요. 영어도 그렇고 수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올라가자마자 애가 모의고사를 따로 신경 쓸 여력이 없잖아요.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미 찍는 거죠. 그러니까 컴공과 가려는 애인데 일단은 최저 맞춰서 숭실대 컴공과 합격. 이건 합격으로 시작하고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종합으로 가면은 국민대. 이렇게 해서 비슷한 패턴으로 목표를 세워주고 이렇게 상담을 했습니다. 1시간짜리 상담이에요. 그럼 이 상담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이들이 구체적으로 숫자가 딱 남아요, 마음에. 아, 영어 1 찍어서 1.91 만들어야 되는구나, 내신을. 아, 영어 1 찍어서 내신을 2.16으로 만들면 합격이 되는구나. 모의고사에서도 최저로 맞출 수 있는 과목은 좀 더 신경을 써야겠구나. 졸면 안 되는구나. 이런 계산이 세워져서 그냥 묻지마로 막연하게 달리는 일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은 무조건 하셔야 돼요, 이거를. 그러지 않으면은 지쳐서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애들이. 최저도 못 맞추고. 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약대의 부활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중 다니는 학생들 중에 혹은 뭐 일반 이과라도 약대 가능성을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많지는 않으셔서 제가 이 부분을 되게 깊게 말씀드리진 않을 거예요. 약대가 부활이 됐고 인원수가 늘었죠. 그래서 종합전형으로는 보통 서울에 있는 소재의 약대들은 종합전형으로 애들을 되게 많이 뽑고 지방에 있는 약대들은 교과전형으로 많이 뽑습니다. 약간 색깔은 그렇고 그리고 약대가 이렇게 정원이 많이 되다 보니까 공대가 경쟁률과 커트라인이 좀 떨어질 확률이 있죠. 좋은 효과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선 효과에 대한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되게 중요한 고교 추천 전형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진이랑 서연이 어머님은 중등부 때부터 간담회 매번 오셨었는데 제가 막 그때는 종합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러더니 이제 교과가 중요하다라고 얘기가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말씀드린 2019년도 11월 28일 대입 공정성 강화 발표안 때문에 바뀐 거예요. 제가 바꾼 게 아니라. 그때 그 전전달인가요? 대통령께서 이제 그 기자회견 하다가 뭐 정시를 늘리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라고 입을 뱉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지. 뒤에 이제 참모진들도 뭐야 이게 갑자기 왜 저래. 이렇게 돼서 이걸 정리해서 10월 달에 발표하겠다더니 정리가 안 돼갖고 11월 달에 발표를 한 거예요. 그때 정시를 40% 늘린다고 했고요. 논술과 특기자 전형 폐지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이에요. 수도권. 좋은 대학들이죠. 수도권 대학들한테 고교 추천 전형 10%씩 다 늘려 라고 오더가 떨어졌어요. 정시는 강남권이나 목동권 그리고 재수생을 위한 전형이에요. 거기 표를 생각하고 그 전형을 늘린 거예요. 공정성. 지방이나 은평구에 있는 애들한테 정시가 는다고 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 두 번째는 특기자하고 논술 전형이 폐지가 됐잖아요. 그렇게 폐지가 돼야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딴 때문에 있었던 일인데 이게 공정성 방안이라는 게.
그 폐지가 됐고 그 폐지가 돼서 그게 제로가 됐다면 그게 어디로 갔냐면 지방이나 전국적으로 1,500개 정도가 있는 이 일반고를 위한 전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500개의 일반고가 있어요. 전국에는. 1,500개 중에 1,000개 학교가 문과 위주의 학교예요. 500개가 이과 위주의 학교고 이 정도인데 이 1,500개의 일반 고등학교를 위한 전형이 이게 열린 거예요. 그중에 잘하는 애들 고교 추천 전형으로 들어와 이렇게 된 거죠. 인원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늘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고3이 돼요. 고3이 돼서 이제 어느 정도 원서를 쓰는 날이 옵니다. 이미 고3들 원서 다 썼잖아요, 지금. 그쵸? 그러면 지금 현재는 고3들이 이제 추천서가 각 학교의 정원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60몇 장 정도가 떨어져요. 근데 60몇 장을 잘 활용을 못 하죠. 예를 들어서 서울대 지규는 2장 나오잖아요. 문과 1등, 문과 전교 1등, 이과 전교 1등한테 추천서 2장이 나와요. 그리고 고대 같은 경우는 지금 4%예요, 4%. 4%니까 선정고의 정원이 300명이라고 하면 12장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선정고에서 고대 추천 전형으로. 근데 12장을 써요? 고대 추천 전형을? 최저를 못 맞추니까 못 쓰잖아요. 이렇게 못 쓸 걸 뻔히 하면서 뭐하러 추천서를 그걸 씁니까? 그래서 서부학군에서 고대를 추천으로 간 애는 없어요. 거의 저걸 못 맞추니까. 국민대 같은 경우를 볼게요. 내신만 100%로 뽑아요. 그리고 제한이 없어요. 인원에. 그럼 뭐 4%, 뭐 전교 10등 뭐 이런 게 필요가 없습니까? 예. 이렇게 지면적으로는 필요가 없어 보이지만 최저가 있잖아요. 2개 합이 5, 2개 합이 6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제한이 없다라는 건 전교 100등이 쓰란 얘기가 아니에요. 걔가 이걸 맞출 리가 없잖아요, 지금. 그리고 어차피 합격선은 나와 있잖아요. 전교 100등이 그 합격선에 없어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맞추시는 건데 최저가 없는 학교가 있고요. 전형 방법에서 서류를 100% 보는 게 아니라 내신을 100% 보는 게 아니라 서류나 면접을 보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대나 동국대나 서울교대나 서강대 같은 경우는 내신만 보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 수능 최저가 미적용된 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강운대, 덕성여대, 동국대, 상명대 정도가 거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고교 추천 전형의 대다수는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에요. 내신하고 최저 맞추면 붙는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정원이 늘었다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고3 되면 교장 선생님이 부를 거예요. 선생님들이 이제 고3 교장 선생님이 고3 담당하시는 입시 실적 내는 선생님 올해 본선 진출할 선수들 뭐 어떻게 돼? 구성이 지금 문과랑 이과에서 얘네 지금 최저 맞출 거고요. 교장 선생님 과중반에서 얘가 지금 전교 1등인데 최저를 맞춥니다, 지금. 그럼 걔는 써야지. 걔밖에 없어? 일단은 지규는 얘 주고요. 자, 그리고 고대랑 연대 추천 전형으로도 지금 몇 장이 떨어지는데 누구누구 선수한테 갈 것 같습니다. 문과랑 이과 이렇게 하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까지 많잖아요. 뭐 가천대라든가 홍익대라든가 아주대, 인천대, 명지대, 인하대가 다 추천 전형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한 100여 장 정도를 이렇게 추려가지고 쫙 이렇게 선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 내신은 되게 좋은데 이 최저를 못 맞추는 선수들은 본선 진출을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걔네들은 미적용된 학교들만 겁나 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에서 선정고에서 이런 대학들의 실적이 추천서로 있다라는 거는 최저를 못 맞췄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죠? 자,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은 중복이 될 거예요. 그렇죠? 내신이 2.4 안에 들고 최저를 맞추는 선수한테 카드가 2-3장이 갈 확률이 높아요. 왜 이 추천 전형이 중요하냐면 일반 전형하고 다르잖아요. 일반 전형으로 학종으로 학교로 쓰면 경쟁률이 10대 1이 넘어요. 되게 빡센 거잖아요. 근데 추천 전형은 5대 1, 6대 1 정도의 경쟁률로 뚝 떨어져요. 추천서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2-3장을 쓰니까 당연히 중복 합격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추합이 장난 아니게 이제 늘어나니까 합격선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전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가지 조건만 맞추면요. 내신하고 최저. 그러면 이게 굉장히 핫하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부학군에서 지금 이 구산역에 탐구학원이 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근데 그 탐구학원이 늘어야 되고 동시에 이제 고3이 되면 술렁술렁 해야 돼요. 선정고등학교에 좀 인싸 엄마들이 우리 학교 지금 추천서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 학교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10,000명 뽑는 데는데 기준이 뭡니까? 엄마가 운영이 하면 걔한테 3장 가는 겁니까? 우리 애는 내신도 되고 최저도 맞추는데 왜 1장밖에 없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학교에서 규칙을 정할 거예요.
내신이 몇 프로 안에 들어오고 최저 모의고사 성적표가 2개 맞추는 학생에 한해서 3장까지 줌, 뭐 이런 기준이 있겠죠. 이과에서 몇 장, 뭐 문과에서 몇 장 이렇게. 근데 애가 몰라. 엄마도 모르고. 그래서 이걸 받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이 안 된다 그러면 진짜 골 때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미 이게 여러분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고2부터 이게 적용이 됩니다. 고2부터. 그래서 학교에서는 내규를 걸고 이미 발표를 하고 있는 학교들이 나오고 있어요. 선정고도 기준을 정해야만 할 거예요. 2학년부터 적용을 해야 되는 거니까. 요 전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저가 관건이다. 자, 저희가 이제 마지막 페이지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일정을 설명을 드리면 11월 달이죠, 지금 이제. 11월에는 모의고사가 있는데 모의고사 시험을 보겠지만 내신 대비가 이제 다음 주부터 바로 개강을 하죠. 그러면 이제 모의고사도 빡세게 아까 보시라 그랬고 12월도 내신 계속 대비합니다. 그러면 성적표 2가지를 갖고 오세요. 그러면 저희가 그것들을 분석을 하는 기간을 가질 거고 1월과 2월에 순차적으로 학생들하고 아까 수시 지원 상담 카드를 통해서 1시간짜리 상담을 하게 될 거예요. 공감대 형성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1, 2월은 영어를 수능 최저를 맞추기 위한 이중화 영어 수능 최저 학원이 다시금 오픈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고 3월이 되면 2월 달에 생기부 열람 가능하시고 이것도 출력 가능하시거든요. 그러면 2월 달에 그거 내시잖아요. 그럼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서 3월 달부터 순차적으로 생기부 상담이 들어갑니다. 또 이제 2학년 되면 내신에 대한 일정들이 쭉쭉쭉 생기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요. 제가 지금 준비한 요거를 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1학년도 예비 고2 커리큘럼이고요. 이주아학원에 이제 처음 오셨거나 아니면은 아직 잘 바깥에서 이렇게 보신 어머니 아니면 뭐 지금 재원생들도 마찬가지지만 고등부에 대한 이미지가 내신 전문 학원이라는 것들이 좀 높죠. 저희 원래 내신 전문 학원 아니었어요. 옛날에 탭스 전문 학원이었고 옛날에 또 논술이 대한민국 강타하던 시절에는 국어 영어로 최저 혹은 탐구로 최저. 그때는 국어가 이렇게 안 빡셌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랑 국어 중에 최저 맞추시고요. 어머니 탐구 빨리 선택하세요. 그런 입시가 몇 년 동안 대한민국을 좌지우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금 몇 년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입시가 바뀔 때마다 이주아 어학원은 탭스 전문학원, 수능 최저 전문학원, 내신 전문학원 이렇게 영어라는 옷이지만 같은 옷이 아닌 다른 옷으로 갈아입었다 뿐입니다. 지금은 방학 때 이 옷으로 갈아입으려고요. 사실 강사나 학원들은 이 커리큘럼에 엄청난 흥분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과 기말 사이가 조금 텀이 길었던 거는 바로 이런 준비들을 저희가 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교재 집필도 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줄을 보시면 이주아에서는 2주가 곧 1년, 8주 동안 4년치 기출 총 15회분을 소화시키는 커리큘럼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딱 8주가 나와요. 그래서 저희 기말 끝나자마자 쉬지 않고 바로 개강을 진행을 합니다. 원래 한 17년간 개원 이래로 12월 말과 1월 초에는 학원 전체가 휴무였어요. 근데 올해에는 수능 최저 때문에 이렇게 휴가를 가는 것조차도 좀 반납을 하고 바로 개강을 때려서 방학 전체 8주간의 커리큘럼을 짜게 됐습니다. 한 장을 잠깐 넘겨주시면 좋겠고요. 수업 구성은 일주일에 2번입니다. 그래서 화목반, 화금반, 화토반 내지는 수금반, 수토반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 시간표까지 아직 픽스는 못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예를 들어 화요일이나 수요일날 오는 그 수업 A 수업에는 일종의 문법 특강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오자마자 단어 시험 보고 과제 검사하고요. 이주아 문구점이라는 자체 교재를 통해서 해석 훈련, 구문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법 끝이라고 하는 교재를 통해서 문법 수업을 2시간 동안 특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권이 온전하게 제대로 끝나는 거고요. 8주 동안 8회로 진행을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B 수업은 일종의 모의고사 특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모의고사 특강 학원을 만드는 게 논술 시대 때 되게 꿈이었었어요. 애들이 오자마자 실시간으로 70분간 매 시간 실전 수능 모의고사를 봐요. 듣기 포함해서. 그리고 바로 뭐 예를 들어 교실을 딱 이동을 해서 해제 수업을 겁나게 하는 거야. 방금 시험 봤던 따끈따끈한 그 문제로. 그러고 나서 그 단어 시험, 바로 봤던 그 단어 시험들을 다 시험을 봐서 통과를 시켜서 집을 보낸다. 완전 깔끔스. 이런 걸 되게 하고 싶었는데 그때 그게 좀 너무 앞서간다. 안 먹힌다. 은평구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요거를 하려고요.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 특강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레벨은 2가지예요. SM과 SF반이 있고 SF가 좀 더 높은 반인데 교재 구성은 비슷하거나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SF가.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셔서 4-1의 어휘부터 시작해서 교재 구성의 사진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SM과 SF는 각 단어집 위주와 자체 단어집이고요. 1800단어, 3000단어로 나누어집니다. 교재 구성 똑같고요. 단어 개수가 달라요. 시험 볼 때. 자, 그리고 공통은 뭐냐면 매일 단어라고 하는 건데요. 요거는 여학생들은 굉장히 잘 해낼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학원은 일주일에 2번 와서 기출 어휘들을 누적해서 시험해 볼 거예요. 예를 들어 첫날 본 거를 두 번째 날에 볼 때 다 까먹잖아. 그러니까 첫날 본 거에서 랜덤리하게 20개를 뽑아. 그래서 두 번째 단어랑 합쳐. 그리고 셋째 날에는 첫째 날, 둘째 날 봤던 단어 중에서 또 랜덤리하게 한 40개를 뽑아 셋째 날 거랑 합쳐. 이렇게 계속 누적 단어 보는 건데 매일 단어는 뭐냐면 집에서 여러분들이 데이 1, 데이 2 다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집 가서 자정 전에 시험을 니네가 늘 봐야 돼. 그래서 네가 채점해야 돼. 그래서 자정 전에 선생님한테 카톡으로 인증샷 보내야 돼. 이걸 매일 하잖아요. 무조건 잘 보게 돼 있어요. 만점 나오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밑으로 가서 이런 교재 구성이 있고요. 이주와 문구점은 일종의 천일문 같은 교재라고 보시면 되는데 천일문은 문장만 나와 있지만 저희는 어법 구성이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교재로 SF반에서는 어법상 틀린 것을 모두 골라서 맞게 고치라고 하는 고등어법 3.0이라는 자체 교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교재를 지금 만드는 작업들이 따로 조교팀이 꾸려지고 담당 강사님이 이제 정해져서 열심히 이 교재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 장을 넘기시면은 자세한 내용들이 좀 추가적으로 있으니까 구두로 설명을 같이 읽는 것보다는 어머님들이 좀 꼼꼼히 읽으시고 학생도 좀 읽으시고 기말 끝나자마자 바로 세팅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